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홍천 정원을 방문한 지 5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왔어요. 지난 주말부터 장마라더니 일요일 하루만 비가 오고 해가 다시 쨍쨍해져서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깜빡한 일들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왔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진짜 장마라고 하니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딱 하나의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장마 전 해주면 좋을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5시간 정도 걸린 작업들인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준 건 안개나무 잔가지 제거예요. 영상으로는 안개나무만 보여드리는데 정원에 심어놓은 수영 겹번나무, 쥐똥나무, 목수국 등 수영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식물들은 이렇게 밑둥에서 올라오는 순들을 제거해줘야 해요. 가지가 너무 두꺼워지기 전 눈에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엄청난 덩치가 된 영국 장미 제임스 고레이 가지치기도 시행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데드헤딩, 즉 시든 꽃대만 잘라주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죽은 가지도 보이고 제거해 주어야 할 가지들이 눈에 보여서 계속 자르게 되더라고요. 특히 장미는 굵게 자란 가지의 맨 위쪽에서 가장 많은 꽃을 피우는데 과감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얘는 아직 꽃이 많이 달려있는 상태지만 가지치기 하는 김에 같이 잘라주었어요. 이 자체가 하나의 장미 꽃다발 같은 느낌입니다. 결국은 강전전까지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깔끔하게 가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장미는 키우다 보면 땅 아래에서 굵은 도장지가 자라나오는데 5년 정도가 되면 노화되어 꽃을 많이 피우지 못해요. 세대 교체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세력이 좋아지면 매년 자라나오는 도장지의 굵기가 두꺼워지면서 더 많은 꽃을 피워줄 거예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나서 가지치기를 해두면 가지 사이사이로 통풍이 잘 되어서 장마와 폭염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병해충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더 제너러스 가드너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많이 크지는 않아서 시든 꽃대만 제거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였어요. 잘라낸 가지들이 한 무더기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알리움 구근 수확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잎도 다 지고 꽃대도 말라서 이렇게 쏙 빠져버리거든요. 구근 수확을 하지 않고 장마를 보내게 되면 높은 확률로 구근이 물러버리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수확을 해야 해요. 지난주 알리움 구근 수확을 까먹어서 오늘 다시 온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호미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땅을 파면 이런 왕건이 구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 알리움 수확은 항상 아버지께서 해주셔서 저는 오늘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알리움 시든 꽃대를 뽑아버리고 시작을 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리움 구근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 수확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꽃대 자체를 놔두고 작업을 해야 정확한 구근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조심조심 수확을 했더니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올해는 7개 정도의 꽃대를 보여주었는데 내년엔 2배 이상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늘만한 작은 구근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최소한 밤톨만한 사이즈는 되어야 꽃이 피워집니다. 수확한 구근은 서늘한 곳에 잘 말려두었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줄 거예요. 옆에 있는 튤립 구근은 다시 흙 안에 심어두었습니다. 알리움을 수확하고 난 공간에는 백합을 심어보았어요. 백합도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긴 한데 이제야 정원에 심게 되었네요. 백합은 구근으로 심어도 되고 이렇게 화분으로 재배된 개체를 심어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깊이 묻어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구근이 땅 아래에 최소 20-30cm 정도에 위치하도록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백합이 쓰러지지도 않고 구근 분화도 잘 이루어져요. 저는 키가 큰 빨간 백합과 흰색 백합, 화이트 스피어, 그리고 키가 살짝 작으면서 겹꽃을 피우는 아이샤 품종을 심어주었어요. 백합은 3년에 한 번 정도 구근을 케어 분주를 하면 되는데 앞으로 3년 정도는 그대로 둘 것이기 때문에 개체 간 간격은 40cm 정도로 벌려두었어요. 품종에 따라 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품종을 같이 심으실 때에는 키를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흙에 꼭꼭 잘 묻어두었지만 곧 내리게 될 장맛비에 백합이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추대를 설치해 주었는데 지금은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 있어서 뿌리가 다치지 않게끔 사선으로 지지대를 꽂아주고 묶어주었어요. 이제 막꽃이 개화하기 시작했는데 다음번에 왔을 때는 예쁜 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국 삽목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얘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삽목 후에 비를 한 번 맞긴 했는데 최근 이틀 동안 해가 너무 짱짱해서 다 말라버렸으면 어쩌나 하고요. 실험삼아 삽목 후 정리한 잎들을 덮어두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말라버린 잎들을 살짝 들춰보니 삽목해둔 가지들이 너무 쌩쌩해요. 이번 주말부터는 정말 비가 자주 와주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노지 직삽을 몇 개 더 해두었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삽수들을 채취해서 잘 정리해서 물에 담가두었습니다. 삽수들이 물을 충분히 올릴 때까지 다른 일들을 시작했는데요. 정원의 수국들, 그 중에서도 빛을 잘 보지 못하는 밑쪽 가지들은 이런 식으로 가늘고 연약하게 자라요. 보통은 꽃도 피워주지 못합니다. 이런 가지가 보일 때는 그냥 휘무지를 해보세요. 흙을 살짝 파고 마디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돌로 눌러주고 흙을 덮어주면 거기서 새뿌리가 자라서 하나의 개체가 되거든요. 물을 잘 챙겨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엄청 쉬운 수국 번식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구들도 심어주었어요. 지난 금요일 영상으로 소개했던 야생화들인데요. 밤나무 밑에 공간이 비어서 이 공간을 야생화들로 꾸며보려고 해요. 금계국, 베로니카, 노란 배초양, 스텔라 메발톱을 심어보았어요.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처인 원예종묘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소식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의 링크 참고해주세요. 정원이 넓었으면 조금 더 간격을 벌려 심고 싶은데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살짝은 붙여 심어주었어요. 만약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잘 커서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그때 이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물을 구입하면 이런 이름표가 같이 딸려오는데 이거는 버리지 말고 당분간은 식물 옆에 꽂아두세요. 식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기 때문에 식물 이름을 완전히 외우기 전까진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델피늄도 화단에 한번 심어보았어요. 이 델피늄은 꽃이 너무나 예쁘긴 한데 우리나라의 장마철을 버티기 너무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화분에 심어 키우는 야생화입니다. 수도가 옆 화단은 돌이 많이 섞여 있고 위에는 처마로 가려져 있어서 비를 많이 맞지 않아요. 이곳에 초미니 비비추와 스카이뷰 수국을 키우고 있는데 물이 부족할 정도로 건조한 환경이거든요. 왠지 이곳에서는 델피늄이 습한 장마를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시험삼아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잘 버텨내면 몇 포트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 식구들을 심어주는 동안 수국 삽수들이 물을 충분히 먹었을 거예요. 어미 수국 밑에다가 몇 개째 더 삽목을 시행합니다. 지난주에 해보니 흙을 최대한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꽂아야겠더라고요. 어미 수국의 뿌리들이 조금 다치긴 하는데 이 정도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잘 다듬어준 수국 삽수들을 잘 꽂아주고요. 곧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잘 버티도록 물을 충분히 많이 줍니다. 오늘도 정리하고 남은 수국 잎들을 덮어서 수분 증발과 강한 빛을 막아주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작업이자 메인 이벤트입니다. 클레마티스 수영 잡기예요. 너무 예쁜 꽃을 피워주는 클레마티스인데 생각보다 오벨리스크를 풍성하게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덩굴을 붙잡고 타고 올라가는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줄기 유도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밑에서만 빙빙 도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집 클레마티스가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클레마티스 휘무지를 하면서 한 가지 팁을 발견했어요. 길게 자란 클레마티스 줄기를 위로 올려 태우고 싶어도 줄기 중간중간에서 나온 덩굴손이 다른 줄기를 꽉 붙들고 있어서 풀어내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는 가위로 그냥 끊어내도 성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긴 줄기들을 위로 태워주었어요. 덩굴손들을 잘라내면서 살살 분리를 하면 이렇게 잘 풀어내집니다. 원하는 위치로 올려주고 빵끈으로 고정을 해주었어요. 클레마티스는 오래 묵은 줄기에서는 꽃을 잘 피우지 않고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가지를 일직선으로 위로 당겨 묶어주는 것보다는 오벨리스크를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래쪽부터 천천히 감아 올리는 것이 좋아요. 클레마티스 키우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줄기 유도를 해보세요. 수영 정리를 해주니 한결 깔끔해진 모습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작업은 겨울보다는 꽃이 지고 난 지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겨울에는 잎들도 떨어지고 가지만 남게 되는데 어떤 가지가 죽고 어떤 가지가 살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살아있는 가지가 확실하게 보이니 수영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새벽부터 시작한 정원 일을 마무리하니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장마 전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해준 것 같아요. 이제는 일기예보대로 비가 좀 자주 내려줘야 하는데 또 비가 안 올까봐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장마 대비 철저히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